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러분이 여당이라고 부르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와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매번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그 자료는 주로 처음부터 글로 작성된 것도 있지만, 이러한 널리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들, 또 기타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글로 옮겨 놓은 것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과 글을 분석하면서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을 읽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능력이 향상되죠. 그런데 말과 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생활을 하는 전반적인 그런 분야에 있어서 결국은 모든 것이 말과 글로 판가름이 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수학을 하는 사람이나 요리를 하는 사람이나, 물론 요리는 요리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반 대중과 상대를 할 때에는 반드시 말이나 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되어 있죠. 또 대단히 전문적인 학문의 연구도 마찬가지로 말과 글로 나오게 됩니다. 또 이 정치에 있어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말과 글을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하고, 이러한 능력이 결국은 각자의 다양한 전문 분야와 연결된 상태에서 그 사람의 능력을 밖으로 보이는 도구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듣고 이해하고, 글을 읽고 이해하고, 또 자신의 의사를 그런 식으로 발표하고 하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하게 되죠. 그것이 모든 성공의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은 말과 글입니다. 결국은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이고, 그 정당의 대표는 추미애 국회의원입니다. 추미애 씨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요번에 대통령이 된 문재인 씨, 문재인 씨는 원래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을 한 정당 추천 대통령 후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거에서 선출이 돼서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법적 지위가 좀 바뀌었죠. 정부는 어떻습니까?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3대 통치기관 가운데 하나이죠. 정부, 간단하게 정부라고 하지만 그것은 집행정부, 그리고 국회라고 하는 입법정부, 법원이라고 하는 사법정부, 이 세 개가 대한민국 헌법이 통치기관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한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3대 통치기관 가운데 하나인 집행정부의 수반이죠. 헌법이 규정하고 있기는 이 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또 국가의 원수다 이렇게 규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일 때는 국내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국가의 원수로서의 지위를 누리죠. 대내적으로는 3대 통치기관 중의 하나인 삼각형 모양으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통치기관 중의 하나인 집행정부의 수반입니다. 그러면 대내적으로 언제 국가의 원수가 될 것이냐? 이 삼권 분립이 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집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그 국가의 원수로서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부여하는 것이죠. 그 예가 바로 계엄 같은 것입니다. 계엄 선포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국내적으로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가 되는 경우는 국가에 이런 특단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거의 없지요. 그래서 대통령은 대체로 그 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헌법이 이야기하는 대통령이고, 현재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문재인 씨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동시에 그 개인으로서의 문재인 씨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되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은 추미애 씨, 그리고 문재인 씨는 그 밑에 있는 일개 당원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상급자가 추미애 씨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추미애 씨도 적어도 대통령 혹은 대통령보다 더 상급의 지위를 누리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사실 우리 국민 가운데 아무도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추미애 씨의 그 일련의 행적을 살펴보게 되면 추미애 대표는 정말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상위에 있는 그러한 그 대통령 위의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 또 한 사람의 대통령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 설명을 한번 해보고 같이 논의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의를 집중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죠. 이 사건은 그 이전에 가장 먼저 어떤 조짐이 보인 일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단히 어떤 새 정부, 자신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그 고전적인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기대가 아주 컸지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정권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들을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통령이 정치 전반을 장악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근대까지는 아니고 좀 근대적인 생각이죠. 지금은 현대이고, 근데 아주 과거의 생각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그 헌법은 미국과 다르죠.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연방제이기는 하지만 연방제의 어떤 그 국가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아주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이 권력 분립을 통해서 국민 주권주의를 지키고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집단의 그 권력의 전횡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가장 철저하게 막고 있는 원칙적인 상권 분립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부를 벗어나지 못하고 헌법은 이렇게 규정을 해놨죠. 그런데 이 헌법을 운용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융합을 이루어가지고 사실은 그 권력의 집중화를 해왔습니다. 독재를 끊임없이 추구했던 것이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그 민주주의가 발달되고 하면서 걸러내야 할 부분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밀착되는 것. 그것이 지금 국회의원이 내각의 장관을 겸임하기도 하죠. 그것이 왜 안 되느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와 정부가 융합을 하게 되면 항상 반드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기로 하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정권을 장악할 수 있으리라 하는 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도 대단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정당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는 민주당 소속이 그대로 정권을 인수하는데 그대로 들어가지를 못했죠. 어차피 자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 정치의 색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요즘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는 대학이 있다. 그것은 참여연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각을 하고 또 청와대를 구성하고 하면서 참여연대 출신 그리고 민변 출신들을 대거 기용을 했다고 하죠. 좀 그 비중이 집중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큰 카테고리로 나눈다고 하면은 결국은 친노다, 친노무현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 이제 여기에 끼어들어서 민주당의 기대가 높았는데 이상하게도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 역시 청와대 쪽을 끊임없이 곁눈질을 하면서 우리 당에서 장관을 좀 데려가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그 밖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즉 그런 그 상황을 보면서 선거가 사실은 그렇게 공명정대하게 치러진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 의심을 사는 면도 있지요. 어쨌든 이렇게 민주당조차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이 친노 계열이 들어가게 되니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소외감을 느끼겠죠. 이 친노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대통령을 만들어 놨더니 시작부터 벌써 우리를 버리는 것이냐 이제 이러한 불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각자 살 길을
찾게 된 것이죠. 좀 이전 그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는 이 모든 일들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먼저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이 그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추미애 대표의 그 입장을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지.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게 해야지.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변질이 된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나간다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당장 대통령을 그만두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정치 세력, 그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좌파 세력, 우파 세력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현재 추미애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속해 있는 쪽은 좌파 세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좌파 정치 세력의 힘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추미애 대표로 옮기겠다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세력을 키운 다음에 확실히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추미애 대통령의 어떤 그 활동하고 발언하는 것이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다. 그런 것이죠. 벌써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냐 했는데 정말 벌써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대표는 현재 계속 그 대통령과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갖가지 현안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정부도 조심스럽게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직격탄을 날려서 그러한 강경 발언을 해서 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들고 궁지에 몰아넣고 이런 일들을 망설임 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정치적 이슈라든지 지금 그 아주 첨예한 그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추미애 대표인 것이죠. 바로 이런 면에서 추미애 대표와 정부 및 청와대는 즉 대통령은 대립관계에 있다. 이런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처음 그 배경이었고 실제로 추미애 대표가 어떤 그 입장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6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만찬을 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 그 대표하고 몇몇 사람들과 비밀 그 식사를 했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는데 이 부분을 민주당 브리핑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심으로 집권당 추미애 당 대표에 대한 예우를 다했다. 이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대표를 집권당 대표라고 한다면 이전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대통령이 속한 당을 여당이라고 보는 것과는 조금 어감이 다르죠. 상당히 그 집권당 대표라는 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축소되고 작게 느껴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민주당 정부라고 수차례 얘기했듯이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하겠다. 특히 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들을 적극 수용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내용만을 보면 이 내용은 민주당의
그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의 정부는 민주당 정부다. 민주당 정부다. 민주당은 이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헌법상 정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헌법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민주당은 그저 일반 결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게다가 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들을 적극 수용하겠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인사들은 장관들도 있고 헌법기관들입니다. 헌법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민주당 정부니까 민주당에서 추천을 하면 적극 수용을 하겠다. 이 장관들을 추천하는 일은 국무총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민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을 무시하고 제 맘대로 사조직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나는 헌법학자로서 이러한 일들이 모두 대통령이 탄핵될 사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일개 결사인 정당 대표가 정부의 일에 직접 개입하고, 물론 이것이 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정당만 그러는 것이 아니죠. 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어쨌든 이 민주당의 활동들, 대통령이 민주당에게 자기 마음대로 권한을 나눠주는 이러한 일들,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결국은 법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설령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힘을 이렇게 국회의 일부 세력과 결탁을 해서 힘을 키워서 헌법을 개정한다고 합시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국민이 거기에 따라준다면.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역시 대한민국은 그 헌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겠죠. 그리고 헌법은 문구 몇 개를 바꿔놓더라도 결국은 리걸마인드와 헌법의 이념에 따라서 집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헌법을 위반한 모든 내용을 다 그 처벌로부터 면제되게 만들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어떻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이 마치 군주시대의 왕인 것으로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여줍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은 방금 소개한 것 같은 민주당 브리핑에 나오는 것 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내가 하라고 그러면 다 되는 것이다. 내가 도움을 청하면 다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듣고 추미애 대표의 반응입니다. 이제 이어서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죠.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이니까
그러면 민주당 대통령이고, 이 정부는 민주당 정부이고, 그렇게 치면 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가 대통령보다 더 높다. 그래서 추미애 씨도 대통령이다. 다소 억지 같지만 현재 추미애 대표가 발언을 한다든지 어떤 그 국회 내에서 혹은 정당 내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이러한 일련의 사고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14일 오전 9시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모두 발언, 먼저 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과 내일 인사청문을 하게 되는 4사람 현역 의원 후보자, 그리고 당의, 그러니까 민주당의 유능한 분들이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한다면 명실상부한 민주당 정부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을 하는데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4명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들이 어쨌든 정부 청와대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유능한 사람들이 또 정부와 청와대로 가게 되면, 그러면 명실상부한 민주당 정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추미애 대표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입법정부인 국회의 구성원이죠. 그러면서 이 통치기관을 벗어난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는 일반적인 결사인 정당, 그 정당의 대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이면서 정당의 대표인 추미애 대표가 자신의 소속 의원들이 있는 국회, 그러니까 국회의 일정 영역을 잘라서 그것을 움직여서 집행정부와 공동정부를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맘대로 대한민국의 집행정부를 민주당 정부라고 해서 일개 정당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정당의 대표인 추미애 씨가 공동 대통령이 된 것이죠. 이렇게 보면 현재로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보다 더 위에 있는 더 상급의 공동정부 기관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한 그 민주당 정부라고 하는 것도 혹시 소외감을 느끼는 민주당 대표를 위로하기 위한 립 서비스에 불과했고, 또 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적극 수용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일종의 그 듣기 좋은 말로 한 것이었다면,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청와대 만찬은 그 분열을 막기 위한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독이 된 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무조건 무엇인가를 나누고 다독거리고 해서 그 문제를 항상 상대방의 의견을 적당히 누그러뜨려서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가 이러한 위헌 사태를 불러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는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2017년 6월 14일 낮 12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라는 곳에서 추미애 대표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민주당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고 직접 녹취를 하였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2인자라고, 정치계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이 특사로 한국에 왔습니다. 특사로 그저 한국에 왔다는 것입니다. 일정으로는 대통령도 예방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말을 끊었습니다. 대통령도라고 하는 그 도라는 말에 좀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사로 한국에 왔는데, 특사로 어딘가 누구를 만나러 왔죠. 그런데 대통령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니카이 간사장은 제1차 목표가 대통령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분명하죠. 니카이 간사장이 한국에 특사로 와서 대통령을 만나러 왔다면 대통령을 예방하러 왔는데 나도 같이 만났다. 나한테도 찾아와서 만났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붙어야 합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에게다가 도를 붙여서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은 부수적인 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예방 전에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을 찾아왔습니다. 어떻습니까? 특사로 한국에 왔습니다. 이 특사는 집권 여당을 찾아오는 것이 1차 목표였다는 것을 이 추미애 대표의 말에서는 바로 연결 지을 수 있죠. 그리고 민주당을 찾아오고 그리고 대통령도 만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민주당을 대표해서, 자신이 민주당 대표니까 니카이 간사장 특사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특사 일행을 맞이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내용에서 추미애 대표는 일본에서 특사가 집권 여당의 대표인 나를 만나러 왔다. 그리고 대통령도 만난다고 하더라. 대통령도 만나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된 것이 아니죠. 니카이 특사는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는 특사로 파견한 사람입니다. 이 니카이 특사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명예회장 김기문 회장도 만났고, 박원순 시장도 만났고, 그렇게 몇 명 만나는 가운데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카이 특사의 법적인 신분을 정확히 나누면 이 사람은 특사로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 특사의 역할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일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특사라는 명찰을 달고 다닐지라도 나머지 사람들, 이 중소기업 중앙회 명예회장을 만나는데 특사가 예방했다. 이러면 어울리지 않겠죠. 똑같은 이유로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특사가 예방했다. 이렇게 쓰면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이외의 사람들을 만날 때는 특사의 신분인 사람이 일반적인 방문을 한 것이다. 이 경우는 예방이 아니고 그저 찾아와서 만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는 특사가 자신을 예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앞에서 소개한 내용에서만 그랬느냐? 이러한 추미애 대표의 자기 존중, 이것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특사로 맞이하는 예방의 자리니까 처음부터 심각하게 얘기를 나눌 순 없겠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로라는 그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사로 맞이하는 이 이야기는 니카이 특사가 추미애 씨에게 특사로서 왔다는 것입니다. 즉 아베 총리가 추미애 대표에게 특사를 파견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특사로 맞이하는 예방의 자리니까 그러면 아베 총리의 특사가 추미애 대표를 예방했다는 뜻이 됩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방문했다. 이 일반적인 예방과는 구별을 해야 하는 것이 일본의 총리는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러한 공무원이죠. 일본의 총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파견하는 특사가 왔는데 그 특사를 추미애 대표는 자기에게 왔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추미애 대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는, 여기에서 요구는 일본에 대한 요구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일을 하라고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국민주권정부입니다. 도대체 국민주권정부라는 것은 어느 나라의 정부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주권정부는 없습니다. 만일 현재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공동정부를 만들었고 그것이 국민주권정부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상의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정부의 권능을 모두 박탈해야 하고 그들의 행위는 내란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판사의직에 있었다는 사람이 이렇게 헌법을 모르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국가 운영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이 지금 다 이곳을 떠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이 현재 멈춰서 있는 것인지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국민주권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아래에서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구성된 정부는 물론 헌법이 규정하죠. 그렇게 구성된 정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국민주권정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주권정부답게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우리 온 국민이 잘 뒷받침해서 이 부분은 대통령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잘 거기에 협조해서 그것을 지지해서 이런 내용이고 한일 간의 문제도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한일 간의 문제도 척척 풀어내면서 할 일은 하는 그런 정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되시나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뒷부분 그런 정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되시나요? 아, 예. 그런데 이 동영상을 여러분이 한번 기회가 닿으면 보십시오. 추미애 대표는 마치 여왕 같은 표정으로 정말 대통령 같은 표정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모였던 군중은 환호와 함께 박수를 치고 추미애 대표는 대단히 흐뭇해했는데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용만을 그냥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민주당 정부라는 것이 있고 그 안에 추미애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 정부는 민주당 거죠. 민주당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추미애 대표입니다. 그 민주당 정부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대표보다 하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고 알고 있지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 국민들, 지지해준 여러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적 노력을 하면 그걸 좀 잘 도와달라. 그렇게 하면은 내가 대표로 있는 민주당의 정부, 이 민주당 정부가 할 일은 하는 그런 정부가 되겠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 뒤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모든 것, 이런 그 왜곡된 이런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이 액면 그대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지금 정부를 꾸려가고 있는 것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미애 대표도 이런 식의 그 빗나간 행적을 계속 이어가는 일은 자멸의 길로 가는 것인데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그것 역시 대단히 궁금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에는 추미애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가운데 누가 대통령인가, 그들 사이에 오고 가는 어떤 타협과 그러한 것을 보면은 둘 다 대통령이고 추미애 대표가 더 높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이야기는 또 다음 방송에서 계속 이어서 할 것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